해외 의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장약, 혈전약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수증기는 많이 쏘는 게 좋은지.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약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싱가포르의 대학병원 비뇨약과 전문의들이 방문했던 참관기를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촬영 끝나고 그날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이분들 어느 정도 간단한 질문 몇 개 나누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간 이중 시술들을 하시면서 고민이 많았던 흔적들이 묻어나오는 아주 심도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 만하겠다 싶은 주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립선 수술을 고민하시는 50대에서 80대, 많게는 90대 환자분들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치아 임플란트를 하거나 할 때 그 약을 시술 전 일주일 동안 끊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항혈전제를 일주일 끊으면 수술할 때는 출혈이 적어서 좋겠지만, 신장 문제로 항혈전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은 일주일 동안 끊는 거는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방 목적으로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약이랑 같이 드시거나 경동맥 검사해 보고 결과 보고 그냥 드시는 분들은 수술 전 3일간 중단을 하도록 합니다. 이분들은 3일 중단하는 거는 위험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심장병이 있어서 이전에 시술이나 수술하신 분들, 특히 신장 이력이 있는데 시술 안 하고 약으로 치료하는 분들은 항혈전제 중단 없이 리줌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런 분들은 며칠 이상의 약을 중단하는 게 전립선 시술의 출혈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전립선 시술, 특히 리줌은 출혈이 매우 적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항혈전제를 복용할 때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서의 출혈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마취 방법을 고민하죠. 요새 보통 전립선 수술은 전신 마취보다는 척추 마취나 좀 더 간단한 미추 마취, 혹은 수면 등을 하는데, 허리에 주사바늘 들어갈 때 안쪽에서 출혈을 고민하는 거죠. 근데 리줌 시술은 척추 마취도 거의 안 하고 가벼운 미추 마취나 아니면 수면, 일부는 국소 마취만으로도 하니까 항혈전제는 중단을 안 하거나 일부에서 길어도 3일 정도 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소변줄 환자에게 설득한다는 이 고민은 해외 의사들은 별로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다른 전립선 수술을 보면 결찰수 같은 경우는 80% 이상은 소변줄을 하루도 안 차고, 콜랩 수술도 하루에서 3일 정도 차는데, 리줌은 3일에서 5일 정도 차니까 소변줄 오래 놔둬야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환자들한테 이거를 납득을 시킬지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의사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웠던 게, 진료를 하고 수술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소변줄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이 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항상 수술 상담을 할 때 리줌 시술의 단점 중 하나로 소변줄 착용 기간이 긴 거를 설명드리는데, 리줌의 장점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대개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또는 향후의 편한 생활과 효과를 위해서 며칠을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환자 상담에서 소변줄을 납득시키는 것보다는 시술과 수술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증기는 그럼 적게 쏘는 게 좋냐, 많이 쏘는 게 좋냐? 이 부분은 국내와 해외 모두 의사들 간에, 혹은 이제 논문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의 입장은 적게 쏴도 효과는 충분히 난다, 많이 쏘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고, 후자 입장은 많이 쏘면 효과가 더 좋고 더 오래 간다, 적게 쏘면 효과가 오래 지속이 못 된다, 이런 맥락인데요. 제가 작년 2024년에 국내 학회에 최초로 리줌 효과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통상적인 수증기 주입 횟수보다 조금 더 많은 횟수를 했었는데요. 효과는 알려진 것보다 좀 더 좋았었고, 근데 불편감의 기간은 알려진 것보다 더 길어지지도 않고 더 심하지도 않았던 걸로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저도 모든 케이스에서 무조건 많이 쏜 건 아니고요. 무리하게 많이 쏘지 않고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절한 판단 하에 주입을 했었죠. 그래서 케이스가 더 늘면 적게 주입한 군과 많이 주입한 군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준비해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얼마나 주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립선의 상태와 수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에
환자분과 면밀히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한 40분이면 끝나겠지 하고 갔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대화하느라 나와서 보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